오늘 이 사람에 좀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야? 네, 일단 김은혜 후보고요. 여기는 혹시 김병욱 맞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두 사람을 같이 놨느냐? 김병욱 후보, 김병욱 의원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무슨 사진을 올렸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복근을 공개를 했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도전해봤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을 통한 리빌딩 의지와 다짐을 모아서 제 몸을 빌딩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올렸습니다. 약간 사진 합성인가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요즘에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하죠. 몸을 이제 열심히 좀 좋게 만들어서 그걸 또 사진으로 찍는 그런 모습인 건데 재건축이라고 뒤에 써져 있고 지금 네. 특별시 해서 김병욱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영상도 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이거 왜 공개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게 조금 메마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뭔가 FUN, 예. 펀이 있는 선거운동이 뭐 없을까 오, 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 김병욱 의원 모습을 보고 약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김철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신선하다, 어떤 분은 좀 남사시럽다 뭐 얘기한 분들. 네, 그래서 본인은 뭐 좀 이제 본인은 뭐 웃음을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쓴 웃음이 나고요. 뭐 여성분들에게는 심쿵했을 것 같은데 저는 심쿵보다는 오히려 그냥 조금 완전히 뭐 이 굉장히 좀 뭐 아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언뜻 보면 저게 아마 후보의 포스터인지 아니면 헬스장 광고 사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김병욱 의원이 과거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저런 포스터를 찍고 한번 이렇게 뭐 선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조금 흉내 내신 것 같은데 조금 파격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뭐 유권자들에게 어떤 표심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표심에 어필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면서 아까 그 정봉주 전 의원도 이거 비슷한 거 찍었었는데 말씀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포스터가 있었죠. 1996년이었네요. 네. 좀 몇십 년 지나긴 했습니다. 근데 당시 조경태 의원, 지금은 이제 뭐 5선 중진인데 조경태 의원이 젊었을 때 이렇게 우통을 벗고 감출 것 없는 정치, 거짓 없는 정치, 젊은 용기로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96년도 때였었는데 그때 이랬으니까 더 사실 지금보다 훨씬 센세이션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각에서는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약간 이거 모방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 그 선거에서 특히 홍보에서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김은혜 후보도 패러디 영상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것들은 후보들이 얼만큼 특히 지역이 250개가 넘고요. 또 자기 지역에서 출마하는 분들이 사실 누가 출마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아올 수 있는 방식이라면 어떤 거라든지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게 후보들의 심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병욱 의원이 좀 그 라임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재건축, 리빌딩, 보디빌딩 이런 식으로 좀 라임도 맞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김병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선거라는 게 늘 상대를 공략하고 상대의 잘못이 나의 그 즐거움이 되는 이런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 웃음, 펀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김병욱 의원 같이 지금 저 몸을 만들기 위해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병욱 의원이 지금 거의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모아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 또 그 국회에 진출해서 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도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뭐 방식으로 본다면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선했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병욱 의원이 있는 곳이 지금 분당을이죠. 근데 분당을 지금 김병욱 의원 말고 또 한 명의 주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죠. 김은혜 후보는 CF를 비슷하게 또 찍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실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분당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분당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나 요즘 분당 살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 광고에서 친구가 이제 물어보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저는 이 차로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 차 광고가 이제 패러디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나 지금- 분당 살아. 네. 그러니까 김병국 의원 그 뭐 보디빌딩 그 우통 벗은 사진이나 저거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하는 건데 뭐 그냥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거 가지고 뭐 감론을박할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만큼 좀 관심을 끌기 위한 후보들의 어떤 몸부림 정도로 좀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분당 을의 주민들은 여구, 야구 후보에 별로 눈길을 안 준다는 방증으로도 사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요, 저는 더 그 지역 구민들께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한 더 행보가 받기 아닌가, 위해서.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많은 분들 말씀 주셨지만 사실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런 패러디라든지 또는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엔 좀 더 신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얼마든지 관심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관심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저런 패러디라든지 또는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메시지와 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했던 그 바디 프로필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뭔가 뭐 그 분당 재건축 이슈와 관련해서 본인의 그런 바디 프로필 사진을 연결지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산다라는 뭐 자부심을 올려주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내세우는 메시지가 그 지역 구민들에게 얼마나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 이런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아직 쏙 와닿는 게 네거티브 하는 것보다 바디 프로필 찍고 CF 찍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확 와서 박힙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조국 서울대 파면 아닌 해임 퇴직금 다 챙긴다. 네, 사실 조국 혁신당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죠. 근데 서울대 파면이 아니라 해임이다. 퇴직금 다 챙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거나 파면이 되면 퇴직급여, 퇴직수당을 절반만 2분의 1만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은 5년 동안 안 되는데 해임은 3년 동안 안 된다라고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파면이랑 해임이랑 좀 다르다. 근데 파면이었었는데 해임으로 단계가 낮아졌다는 거죠. 근데 장 변호사님, 언뜻 보기에는 파면도 해임도 어쨌거나 내 의지가 아니라 밀려서 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무슨 차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징계 중에서도 둘 다 중징계이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해임이 된다라는 결과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임보다도 더 한 단계 위로 더 강한 징계의 파면이 되게 된다면 네. 사실 퇴직금에서도 뭐 절반만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이 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파면이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기간이 5년 동안 불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해임이 됐을 경우에는 3년간만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또 실질적인 불이익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수위가 낮춰진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면이 더 큰 중징계인데 해임으로 수위가 낮아졌다라는 건데 지금 조국 대표가 현재 2심까지 지금 유죄로 판정이 난 부분은 입시 비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김철현 위원님, 지금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서울대에서 파면했다가 이의 제기했고 그러니까 지금 해임으로 내려갔다라는 건데 그럼 파면은 좀 과했구나라는 판단이니까 해임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심 신청이 보통 하게 되면 아마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는 징계 수위가 조금 낮춰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통상적으로 좀 있는 게, 낮아진다. 통상적으로 많이 낮춰지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사실 보면 1심에서 지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파면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근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어떤 이 형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어떤 해임이 아닌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조금 강등한 거는 조금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국 교수가 어떤 법을 굉장히 잘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법의 기술자처럼 또 이번에도 그 결정에도 불복을 해서 사실은 행정소송을 또 제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정소송이 가게 되면 아마 그 원고 측에게 불리한 그런 형량이 더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재심 신청이 이대로 유지되는 거 조금은 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힘든 결정이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연금을 반만 받을 뻔했다가 지금 다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뭔가 일이 되게 잘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국 혁신당 지지율 돌풍 맞아. 총선 이후 윤 정권 리셋해요. 네, 지금 조국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우리 당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좀 돌풍이라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랑 같이 손잡고 윤석열 정권 리셋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이 얘기를 하죠. 우리 돌풍 맞는 것 같다. 김준욱 대변인님. 이번에 조국 혁신당 몇 명이나 입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돌풍이 맞냐라고 했을 때 돌풍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돌풍을 넘어서서 태풍 정도까지도 이게 이제 커졌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좀 전 거까지 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 조국 대표가 서울대에서 파면됨으로써 지금의 태풍이 단초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조국 태풍의 조국의 태풍을 만들어낸 게 차라리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집권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얘기한 조국 혁신당의 그 표들이 지금 표심이 모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기대 수준,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 수준은 아마 지난 총선에서의 열린민주당 정도의 한 3-4석 정도, 네. 한 5% 내외를 기대했었다면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의 수치가 나오고 있고 그런 수치를 대입해 보면 기본 10석 정도, 조국 장관, 저 대표도 10석 플러스 알파를 본인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10석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보여져요.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총선 이후에 어떤 윤석열 정부의 태도 변화, 아마 저 리셋이라는 거는 아마 태도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풍이 아니다 더 이상 태풍이다 말씀하셨는데 신지어 의원님. 네. 근데 이 태풍은 차라리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런 반윤 정서에 그 묻어가는 뭐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당의 저 돌풍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윤 정서에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저런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례대표 2번이니까 뭐 조국 당에서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뺏지도 건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국 국회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상임위로 택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로 뭐 길어야 뭐 한 늦어도 뭐 한 올 가을 무렵에는 그 확정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대법원 판결을 늦추고자 하는 이런 행위가 국회에서 버젓이 저는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직이 개인의 그런 그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도구로 전락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저는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이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냥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뭐 법사위 가지 않겠냐는데, 법사위로 간다면 약간 이해 충돌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마지막 사람 좀 같이 가볼까요? 마지막 사람. 네. 오랜만입니다. 김남국 의원이에요. 김남국 의원 왜 등장했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네. 김남국 1년 새 재산 15억 늘어 가상자산만 78종 15억 보유. 네. 그러니까 15억이 늘었고 이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15억 정도가 가상자산이더라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했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남국 의원은 15억 4,643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78종을 신고했다. 재산 총액은 1년 사이 15억 2,841만 원이 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 재산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었죠, 전에는. 근데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이 일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이 가상자산 신고해야 됩니다. 얼마 있는지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공직자 재산 공개가 됐는데, 요번 재산 공개에는 가상자산도 코인도 얼마큼 갖고 있는지가 다 신고가 됐고 그대로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가상자산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불법적인 요인만 없으면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김남국 의원이 이 가상자산 신고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례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도 78종 15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는 건 논란 후에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아마 지난해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제 당사자이시기는 한데요. 네. 그 당시에도 뭐 수십억 상당의 코인을 한때 보유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신고에 의하면 뭐 78종을 15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뭐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인 투자로 어떤 부분을 코인을 갖고 있고 뭐 언제 팔았고 지금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는 뭐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결국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됐었고,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도 여러 차례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을 포착해서 기소를 했거나 또는 수사가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보도된 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뭐 코인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다만 만약에 정말 불법적인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국민들께서 다르게 보실 일이겠지만, 수사기관에서도 현재까지는 뭐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한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뭐 코인 보유하는 것만으로 뭐 비난을 받거나 또는 뭐 국민들께 뭐 지탄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회의 시간에 사고 팔고 있었던 그 부분이 문제였던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뭐 15억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자산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길이 가는 오늘의 또 이 사람 인물 중 한 명이었네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